자, 우리 오늘은 확률 첫 시간입니다. 확률 첫 시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두 개의 주사위 AB를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B라고 한다. 그럼 주사위 하나를 던지고 또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나오는 총 가지수는 36가지가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는 주사위가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B라는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눈의 수니까 몇 개가 있겠어? 6개가 있으면 보다시피 66에 36. 이해되지? 36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 36개에 대해서 여기가 만약에 1,1이 될 테니까 얘가 1이 되고 얘가 1이 되는 경우가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겠지? AX 플러스 B는 6이다. 그럼 여기 이거는 A가 2가 되고 B가 1이 되는 경우라면, 자, 이때는 A가 2가 되고 B가 1이 되는 경우라면 2X 플러스 1Y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즉, 직선이 몇 개 나오겠어? 36개의 직선이 나오겠죠. A, B에다가 집어넣을 때마다. 그때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안 만날 수도 있겠지. 그 중에서도 만날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뜻은 이해해요? 자, 좋아. 그럼 확률은 공식 자체가 전체분의 뭐니까? 전체분의 그 사건이니까 전체 개수는 36개라는 거 지금 보다시피 알잖아. 그치? 그러면 그 사건은 원과 만나는 개수가 몇 개가 되겠냐라고 물어본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원과 만나는 건 몇 종류가 원과 만나는 거야? 파란색을 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랑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다 개수를 세야 되겠지. 자, 그때 우리 머릿속에선 어떤 공식을 쓰면 되겠다라는 게 떠오르면 이 문제는 풀리는 거고, 그게 안 떠오르면 이 문제는 안 풀리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돼? 점과 직선상에 뭘 구하면 돼?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게 루트분의 절대값으로 푸는데, 걔가 원의 누구랑 비교해서 반지름, 그렇지, 반지름과 비교해서 반지름과 같으면 접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누가 더 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만나는 거겠지. 이해하겠지? 그럼 이번에 거꾸로 더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반지름이 더 큰 거지? 그럼 반지름이 더 크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거리보다 훨씬 더 길었을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2개의 점에서 만나겠지. 어쨌든 이거 2개 합쳐서가 우리 뭐라고? 접하든 2개의 점에서 만나든 만난다라고 표현할 테니까 이 관계를 만족하는 뭘 찾아라? 개수를 찾으면 답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개수는 어떻게? 우리 관계식을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 여기는 누가 들어가?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들어가? B제곱.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직선은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썼을 때 이거 제곱 분모해 써주고, 절대값 안에는 누굴 집어넣어? 원점, 여기서부터 거리니까 00을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겠지. 그때 반지름 값은 얼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 반지름 2라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되겠지? 자, 여기 약분하면 얼마가 돼? 3. 그래서 3은 루트 A제곱 B제곱이 되고, 양쪽 제곱하면 9는 얼마가 되겠어? A제곱 B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개수를 여기다 찾아 쓰면 되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죠. 너무 많죠. 어떻게 찾을까? 자, 1이고 1일 때는 성립하지 않지. 9보다 클 수 없잖아. 2이고 2일 때는 4 더하기 4니까 아우 아슬아슬하다. 그지? 한 개만이라도, A든 B든 상관없어. 한 개만이라도 누가 되는 순간, 3보다 큰 숫자가 되는 순간 이미 이건 성립할 테니까 너무 많지. 3보다 큰 숫자는. 자, 저 잠깐 비춰주세요. 여기 얘가 3이잖아. 그럼 3보다 큰 거는 너무 많아, 안 많아? 너무 많지? 느껴져? 3보다 큰 거 빨간색 빛금? 한 개만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4개. 됐지? 그 4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런 경우야, 노란색으로. 맞지? 자, 어떤 게 있겠어? 한 가지는 1,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누구겠어? 1, 2, 네 번째는 누구겠어? 1, 2. 이해하겠지? 그런 만큼의 가지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문제는 36분의 4라는 건 내가 찾는 거 말고 다른 거잖아. 이해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뭐 해주면 돼? 36분의 4를 빼주면, 6건의 확률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겠죠. 자,
자연스럽게 6건 확률로 유도된다는 것도 알겠니? 예,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4, 9, 36이니까 9분의 1이 될 테니까 8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9분의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자, 이쪽 편으로 잠깐 오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과 1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 전체분의 그 사건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요 수원 확률과 누가 나왔어? 10나에 해당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왔죠? 두 문제가 결합을 한 거야. 도형의 방정식.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점과 이렇게 생긴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떤 거리 공식이지? 이거 루트분의 절대값을 우리가 사용하게 됐었죠. 루트 안에는 a제곱, b제곱, 절대값 안에는 a네모, b세모 더하기 c. 이 얘기를 지금 사용하게 된 거야. 그치? 근데 그 안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뭘 그렸었어? 원의 방정식에 요것도 그렸었어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도 그림을 우리가 그려서 생각을 해줬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주제를 하나를 이루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률로 만들었다. 도형 파트를 가지고 확률로 만든 뭐 나름대로 확률에서는 1번 문제 시작이 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과 관련된 확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거야. 말뜻 이해되죠? 그래서 그 밑에 우리 교재 밑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거야. 됐지? 그지? 좋아. 이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문제를 쓰면서 한번 읽어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내용을 내가 필요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숫자 1이 적힌 카드가 한 장. 자, 숫자 1이 적힌 카드가 한 장. 2가 적힌 카드가 2장. 자, 2가 적힌 카드가 2장. 3이 적힌 카드가 3장. 자, 3 적힌 카드가 3장. 4가 적힌 카드가 4장. 자, 4가 적힌 카드가 4장이 있다. 4가 적힌 카드가 4장이 있다. 5가 적힌 카드가 1장. 아우, 되게 많네, 그냥. 이 11장의 카드를 모두 섞은 후, 두 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을 때, 두 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을 때, 두 장의 카드에 그 뽑아놓은 두 장의 카드겠죠?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가 같은 확률을 같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문제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죠. 이렇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지. 주머니 안에 카드들이 있는데 그 카드에서 두 장의 카드를 한번 뽑고 싶다는데 그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가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돼? 요렇게 뽑든가 요렇게 뽑든가. 이런 게임 알지? 오락 보면 마작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같으면 이렇게 띵 하고 사라지고. 아니니? 예, 그거를 갖다가 한번 방법의 가지수를 찾아보라는 거야. 자, 이제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뭐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순열인지 조합인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순열은 퍼뮤테이션, 조합은 컨비네이션, 다 소용없죠? 얘는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지 얘는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지 내용을 알아도 지금 저 문제를 딱 읽으면서 내 스스로 순열이다 혹은 조합이다 라고 판단이 딱 서야지만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어요. 반반이거든. 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냐면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뭐가 있냐면 나열한다가 있어요. 즉 순서가 있다라는 거야. 순열은 순서가 있는 나열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아.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여기까지 똑같은데 누가 다르냐면 여기가 다르죠.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나열하는 건 있어 없어? 나열하는 건 없어. 그래서 공식으로 우리가 막 굳이 설명할 땐 n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곱하는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실제로 공식 모양을 여기 개수가 R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표현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런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갖다가 다 설명을 들으려면
지금처럼 문제풀이반이 아니라 개념을 설명해주는 그런 반에서 이런 거 설명 내가 해주는데 지금 당장은 저 문제가 순열이냐 조합이냐 이것만 설명해야 되거든. 지금 그거 하기에도 바빠서 그래. 여기는 얘는 어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한다.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한다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그 다음 나열한다. 이 내용이 결합한 거잖아. 따라서 이 공식을 보니까 너는 어떻게 쓸 수 있어? R 팩토리얼 분의 이걸 나눠준 거지. 그럼 너는 NPR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NPR 공식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N 팩토리얼 밑에 N-R 팩토리얼 이게 NPR이고 그 다음 여기 뒤에 R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이 R 팩토리얼이 요만큼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공식 모양의 차이가 있고 적용하는 게 뭐 어떻다. 이거는 누군지를 알 때 얘기지 순열인지 조합인지. 그치? 자, 이제 이걸 한번 해볼게. 자, 이제 문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합니다. 모두 섞고는 두 장의 카드를 뽑는다. 그럼 두 장의 카드를 내가 4 하나 뽑고 2 하나 뽑을 수 있죠. 그러면 4하고 2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근데 똑같은 카드를 뽑아도 이번엔 뭐랑 뭐를 뽑을 수 있어? 2하고 4를 뽑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럼 이랬을 때 뽑아놓은 카드에 대해서 같냐 다르냐를 판단하는 거는 4, 2를 뽑건 2, 4를 뽑건 상관없지. 같으면 같은 거고 다르면 다른 거잖아. 즉 순서를 생각하고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순서 생각하지 않고 얘를 판단하는 거야. 그렇겠지? 따라서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이 문제는 조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조합으로 뽑을 수 있는 건 전체분의 그 사건. 자, 다시 조합으로 뽑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전체분의 그 사건. 그 중에서도 전체를 찾아내는 게 11개의 카드 가운데에서 두 장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판단은 같냐 다르냐 판단은 뽑아놓은 다음에 누구를 먼저 뽑건 상관없다는 거지. 뽑아놓은 다음에 같으면 오케이, 다르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뽑는 데 있어서만큼은 순서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 중에서도 자, 내가 원하는 그 사건 같은 카드를 뽑으려면 여기서 나오거나 즉 두 장의 카드 중에 두 장이 다 나오거나 2라는 숫자에 있어서만큼은 두 번째 여기서 두 장이 나오거나 몇 장의 카드 중에서 세 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이 나오거나 이 얘기가 되겠죠. 그지? 왜? 3,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내가 원하는 두 장의 카드가 같다라는 거니까 그 사건은 내가 원하는 사건이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제 세 번째 것은 4, 4개 가운데에서 몇 개를 뽑으면 2개를 뽑으면 4, 4 같겠지. 하지만 2를 뽑는 경우가 발생하면 얘네들은 안 나오고 3을 뽑는 경우가 발생하면 얘네들은 안 나와. 4를 뽑는 경우가 발생하면 같은 카드 4를 두 장 뽑으면 2나 3의 카드는 나오지 않아. 그치? 누구는 고려하지 않았어? 1하고 5는 고려하지 않았어. 왜냐? 1이나 5가 나오면 절대 두 장의 카드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 풀었던 1번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었죠? 반대로 하는 게 빠르니까.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 구하는 게 편했지. 그래서 다이렉트로 직접 구한 거야. 자, 그 다음 단순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되죠. 2 팩토리얼 분의 얘를 P로 바꿔서 뭐로 하면 돼? 11 곱하기 얼마?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혹시 이 계산이 잘 안 되는 학생은 현재 지금 문제풀이반이 아니라 개념이 잘 안 된 거니까 개념반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얼마예요? 요거는 1 더하기 자, 너는 얼마예요?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하고 같으니까 얘는 3하고 같죠? 예,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자, 4 컨비네이션 2는 2 팩토리얼 분의 4,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너는 계산하면 너는 얼마야, 이건? 6이 되겠지, 그치? 6 더하기 4는 분자는 10이 되고 분모는 여기는 55가 되겠네. 그래서 5로 나누어 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11분의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알겠죠? 예, 11분의 2. 11번 뽑으면 그 중에 2번은 같은 카드가 나올 거야. 이런 뜻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판단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 문제의 관건이 되겠지. 그치? 예,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확률입니다. 확률은 공식이 뭐라는 거야? 확률은 공식이 전체분의 그 사건. 지금 그걸로 풀고 있는데 조합 문제를 지금 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네, 좋아요. 이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3번 문제는요. 문제 출제 배경 의도가 제가 저 문제를 막 만들고 있었을 때 제 눈앞에 지나가던 선생님 성함이에요. 알겠죠? 아, 그래? 저기 있었던 나이가 가장 많은 재광이 형이
내 나이로 봤을 땐 삼촌뻘이신데 본인은 끝까지 우깁니다. 형이라고 부르라고. 예, 그리고 뭐 어려서 약을 잘못 먹었대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나이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알겠죠? 예, 그래서 재강이 형이 저한테 정수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데 그 옆에 네,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영수 선생님들이세요. 알겠죠? 하나는 이투스, 하나는 메가스터디, 하나는 비타에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침 같은 학원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막내였었죠. 네, 그럼 당연히 같이 가면 어때요? 밥값은 나이가 제일 많은 재광이 형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알겠죠? 맨 마지막에 재광이 승자가 될 확률은. 말뜻 이해가지? 그치? 근데 그냥 살아 그러면 나이 많은 것도 억울한데 열받잖아.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5의 눈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나올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럼 3명이 주사위를 던진다. 그럼 문장은 다 이해했지? 그럼 제일 먼저 누구부터 던지기 시작한대요? 자, 누구부터 던지냐면 저부터 던져요. 정수부터. 알겠죠? 절대 식당에서 밥 사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밥을 살려면 몇 년의 세월은 더 있어야죠. 이거 왜 이래? 똑바로 안 그러시네. 내가 밥을 살 나이가 되기에는 아직 막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원에 가든 다 막내죠, 제가 지금. 네. 요즘 조금 비슷한 선생님들이 간혹 보이기 시작해. 아주 놀랍죠? 처음에 누구부터 던져? 정수부터. 그 다음에 누가 던져? 재광이 던지고 세 번째 누가 던져? 상진이 던집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엔 다시 누가 던져? 정수가 던져요. 하지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어땠을 때. 정수는 5의 눈이 안 나오고 재광이 5의 눈이 나오면 재광이 이기는 거잖아. 맞지? 하지만 딱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재광이 5의 눈이 아닐 때도 있겠지. 하지만 재광이 이기려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 정수, 재광, 상진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역시 이번에도 누가 이기는 거야? 나이 많은 재광이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저 세 번째 여기서 안 되면 또 어때? 계속 여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야? 정수, 재광, 상진 여기서 이겨야 되겠지. 이해되지? 무조건 누가 이기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야. 재광이 5의 눈을 나오게 해서 밥을 사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예, 물론 지금 현재 재광 선생님과 상진 선생님은 내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알겠죠? 본인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내가 풀기 시작하는 거야. 자, 1번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2번은 발생하지 않지. 왜? 1번은 재광이 밥을 이미 샀는데 뭐하러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니? 자, 2번 같은 경우가 발생하려면 여기선 재광이 5의 눈이 나오면 안 되지. 이해하지? 그러므로 1, 2번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뭐 해야 돼? 더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따로따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사위를 던져서 5의 눈이 나오는 걸 우리가 6분의 1이라고 한다면 5의 눈이 발생한 거야. 한 가지. 5의 눈이 발생하지 않는 건 얼마가 되겠어? 6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봐라. 정수가 주사위 던지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재광이 던지니까 연산자는 누구겠어? 곱하기. 아하, 그래서 1번 경우의 확률은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 될 거고요. 2번 경우의 확률은 6분의 5가 몇 개 있는 거야? 6분의 5가 연속적으로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거야? 6분의 1이 있는 거겠지. 그치? 왜냐하면 5의 눈이 나와야 될 테니까. 주사위를 던졌다. 5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이건 쉽잖아. 그치? 주사위를 던졌다. 5의 눈이 안 나올 확률 6분의 5. 이건 쉽잖아. 하지만 얘랑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내가 처리하고 풀어야 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야. 하나하나는 쉽지만 한꺼번에 생각해야지 지금. 자, 이거 왜 더하는지 알지? 이게 1번 경우고, 자, 얘가 이제 2번 경우야. 두 개의 사건은 따로따로 발생하니까 연산자는 더하기. 6분의 5의 몇 제곱? 4제곱 곱하기. 자, 너는 얼마가 되겠어? 6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 이건 전부 다 누구야? 재광이 5의 눈을 던진 거야. 이해가 가지? 예,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누구겠어요? 세 번째 건? 6분의 5의 몇 제곱이 되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다음에 누가 되겠어? 재광이 드디어 6분의 1, 5의 눈을 던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끝없이 더하겠지. 맞니? 끝없이 더한다. 이거 어느 단원에서 배웠어? 끝없이 더하는 거. 무한 급수라고 할 수 있죠. 무한 급수. 끝없이 더하는 거. 근데 마침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 되면, 자,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된다면, 그치? 그때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라고 부르고,
공식은 뭐라고 쓰냐면 1마 R분의 A다 라고 쓰겠죠. 그죠? 그러면 R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R은 6분의 5의 몇 제곱? 세제곱이 R이 될 거고, 첫째 항은 누가 첫째 항이 되는 거야? 첫째 항은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 첫째 항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정답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죠. 계산하면 분모는 1-216분의 6을 3번 곱하면 216인가 봐. 여기는 125분의 여기는 36분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을 테니까, 자, 정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확률은 216분의 216에서 125 빼면 얼마야? 216 빼기 이게 1이니까 빼기 216분의 125 널 빼면 얼마야? 선생님 너무 외롭다. 혼자 하려니까 나 이거 빼기 진짜 못하는데. 아이고 힘들다. 나 빼겠어요. 빼면 9 맞지? 아니 1이구나. 1 1 아 괴로워. 덧셈을 못해. 아 여기 9 이게 뭐였던 거야? 이거 알겠지? 이거 9 그 다음에 여기는 됐네. 91 그래서 216분의 91분의 자 너는 얼마야? 36분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여기는 6이 되겠죠. 분모 분자일 테니까 6, 5, 30 그래서 정답은 91분의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0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수학적으로 설명한 거야. 요걸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이해를 지킨 거야. 이걸 쓰기 전 단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내가 줬지? 읽어보고. 그럼 문장이 저런 순서를 갖는다는 게 머릿속에 생각이 든 다음 실제로 구현이 돼서 수학적으로 바뀐 게 이거야. 맞지? 그런데 타고난 애들은 이렇게 풀더라. 야, 타고난 애들이 있어. 간혹 보면 미친 애들인데. 잘 봐. 주사위는 멀쩡한 주사위. 왜? 단. 주사위는 뭐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에. 멀쩡한 주사위. 그런 말이 없어도 멀쩡한 주사위야. 오션스 11에 나오는 던졌다 하면 1만 나오는 주사위가 아니라 항상 고르게 공평한 주사위. 그러면 봐라. 정수가 5의 눈이 나올 확률과 제광이 5의 눈이 나올 확률과 상진이 5의 눈이 나올 확률은 같겠지. 주사위가 멀쩡하니까. 맞니? 그러니까 당연히 얼만큼씩 나눠가죠. 정수가 밥살 확률 3분의 1. 제광이 밥살 확률 3분의 1. 상진이 밥살 확률도 3분의 1인 거야. 그 말도 이해가 가니? 자 이제 생각해봐. 정수가 먼저 던졌지. 그럼 먼저 5의 눈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겠지. 뒤에 던진 제광과 상진에 비해서. 맞니? 아 그래서 정수가 밥을 살 확률 5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보다 요만큼 크고요. 제광이 밥을 살 확률은 3분의 1 근처인데 3분의 1보다 요만큼 작아요. 객관식 문제라면 자 객관식 문제라면 거기 보기가 있어. 객관식 문제라면 보기 5개 중에 몇 분의 1 근처인데 3분의 1 근처인데 3분의 1보다 제광이 밥을 살려면 조금 작은 놈이 답이야. 그럼 3분의 1은 얼마가 3분의 1이냐 하면 90분의 30이 3분의 1이지. 현재 90분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보기 5개를 보고 거의 어디 근처에 있어야 돼? 3분의 1 근처에 있어야 돼. 보기 5개가. 그런데 90분의 30이 3분의 1 제일 근처잖아. 만약 분모가 조금 더 크다면 그 수는 분모가 더 컸으니까 그 수는 3분의 1보다 조금 더 작겠지. 따라서 찍자면 얼마 근처에 있는 걸 찍어야 돼? 3분의 1 근처에 있는데 3분의 1보다 조금 작은 걸 찍는 거야. 이해했니? 그지? 객관식일 테니까. 만약 4명이 던졌다. 그러면 4명이 던졌다. 맨 처음 던진 애는 4분의 1 근처인데 4분의 1보다 조금 더 클 거고 확률이. 조금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먼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4분의 1보다 조금 작은 값들이 나오는 거야. 하지만 거의 4명 다 뭐라고? 4분의 1 근처가 답이에요. 이해하겠죠? 이해하겠지?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앞으로 풀 때 객관식일 때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딱 보는 순간 3분의 1, 3명이면 3분의 1 근처인데 먼저 던졌냐? 아니냐를 가지고 3분의 1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됐죠? 네, 좋아요. 그거는 이제 직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 거겠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표시한 거고. 자, 요거는 칠판 좀 잡아주세요. 여기서부터 잡아주시면 됩니다. 애들 필기해야 되니까. 알겠죠? 네, 여기서부터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야 할 문제들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우냐 하면 확률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배웠던 게
전체분의 그 사건이라고 해서 확률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걸로 원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저렇게 문제를 내놓으면 너무 쉬우니까 전체분의 그 사건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별한 이름이 붙어있는 세 가지를 출제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매년 시험에 100% 나와요. 다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매년 시험에 100% 나옵니다. 수능에서. 올해 1, 2번 나왔으면 내년에 1, 3번 나오고 후년에 2, 3번 나올 거예요. 알겠죠? 로테이션으로 돌아. 선생님 혹시 안 나오면요. 더 정확하게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알았지?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데 누군진 몰라. 알았니? 누군진 몰라. 자,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 하면 무시무시한 조건부 확률이에요. 와,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죠?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독립시행의 확률. 세 번째는 겁나게 무서운데 애들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독립이라는 단어와 배반이라는 단어죠. 독립과 배반.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시험 보러 가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다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고, 혹시 우리 문제 풀어주는 게 대표 문제들이지, 고난도 문제들, 대표 문제들 한 문제 한 문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센 수학을 추천합니다. 알겠죠? 정석 개념원리 바이블이 아니라 센 수학. 거기에 조건부 확률 그러면 한 20, 30개 있어. 그걸 다 푸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어요. 독립시행도 마찬가지로 센 수학의 문제를 독립시행만 모아져 있죠? 그것만 집중적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네, 좋아요. 그러면 이런 독립시행 확률 공식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B를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이런 말이죠. 물론 지금은 교과서에서 사라져버리고는 있지만 B를 전제 조건으로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리키는 학교 선생님이 나이가 좀 지긋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요. 가리키는 학교 선생님이 나보다 좀 어려, 그래서 이제 갓 대학 졸업해서 나온 그런 선생님은 이런 기호를 표현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아주 애매한 나이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써요. 알겠죠? 자, 다시 뭐라고? 가로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가로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가로 앞쪽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앞쪽에 있냐, 가로 안에 있냐. 즉 A 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B는 조건인데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로 표시됩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이게 조건이 되겠죠. 공식은 이렇게 배웁니다. 공식은 암기하는 방법. 마음속으로 반을 긋는다. 아니면 얘가 사선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분모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거 PB분의 얘를 교집합으로 바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교집합 B가 발생할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여기까지 교과서야. 하지만 고3 파이널 수험생들이라면 얘가 꼭 두 개처럼 보이지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한 덩어리. 길어서 그렇지 한 덩어리야.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하면서 B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집중해서 들어라. 이건 책에 없으니까. A가 발생하지 않을 때 B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자, 다시. A가 발생할 때 B가 발생할 거냐, A가 발생하지 않을 때 B가 발생할 거냐. 자, 결국은 결론 합쳐서 뭐가 발생할 확률이야? A가 발생하건 A가 발생하지 않건 B가 발생할 확률이겠죠. 자, 분모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였어? 여긴 교과서에는 없고 문제를 풀 때만 배울 수 있는 내용이야. 책에는 없는 공식이야. 알겠지? 책에는 나타나지 않고 문제를 풀 때만 배울 수 있다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이게 A라는 사건, 자, 이게 B라는 사건이야.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누가 되니? 이 부분이 A 교집합 B라는 부분이 되겠지. 자, 선생님이 A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B를 전제 조건으로 A가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때는 B가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겠어? PB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A 교집합 B라는 사실은 이해가니? 그림으로 보니까 그때 PB라고 불리는 얘는 어떤 부분과, 자, 빨간색 부분과 어떤 부분, 노란색 부분이 어떻게 된 거야? 합쳐져서 PB가 된 거지? 그러면 노란색 부분을 뭐라고 쓸까? 노란색 부분을 A가 발생하면서 B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본다면 빨간색 부분은 어떻게 쓸까? 빨간색 부분, 자, 이 부분
A가 아니면서 B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해가지? 내가 지금 하는 말? 분해! 내가 원하는 너가 바로 뭐가 된 거야? P, A 교집합 B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요. 알겠죠? 실전 문제풀이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조건부 확률. 자, 이제 두 번째 배울 거예요. 두 번째,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이란 뭘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부르냐?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같이 시행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시행, 두 번 시행, 세 번 시행. 알겠지? 하지만 시행할 때마다 늘 새 출발인 거 있죠? 동전을 던졌다. 앞면이 나왔어요. 동전을 또 던져. 그럼 앞에 나온 동전이 앞면인 건 뒷면인 건 뒤에는 지 나름대로 알아서 크는 거지. 그지? 알아서 다시 나오는 거야. 즉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에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독립시행 확률은 내가 원하는 걸 R번 발생할 확률 이렇게 문장으로 나옵니다. 몇 번 시행횟수라는 게 문장 안에 존재해. 문제 안에 뭐 동전 5개가 있다. 그때 내가 이 동전 5개를 3번 던졌을 때처럼 3번 시행횟수가 문제에 나온다고. 알겠지? 시행횟수가 나올 땐 N번 중에 R번은 내가 원하는 게 발생하고요. 나머지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게 1-P가 되겠어요. Q라는 말은 1-P, N-R번 발생한다. 이런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물론 세 번째 독립값 배반이라고 불리는 이 공식은 자, 세 번째 해당하는 독립값 배반이라고 불리는 이 공식은 확률의 덧셈 정리로부터 출발하죠. 확률의 덧셈 정리. 두 확률을 더한 다음 뺀다라는 이 공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독립이고 두 번째 배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자, 첫 번째 독립일 때는 자, 독립이란 문장이 나왔어. 그때는 P, A 교집합 B는 이렇게 쓴다고. P, A 교집합 B는 A와 B가 독립이다. 서로 각각 따로따로다. A는 상관없고 B랑 상관없다. 이렇게 문장의 의미는 뭐야? 그리고 동시에 이런 뜻이잖아. 그럼 그리고 동시에가 연산자 누구니까? 곱하기니까 곱하기로 A랑 B랑 상관없이 곱해준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배반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 배반이라는 말이 나오면 P, A 합집합 B라는 공식을 쓰는데 얘는 문장의 뜻이 또는 이라는 뜻이고 말의 합집합, 합, 더한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왜냐하면 나를 배반한 애가 같은 공간 안에 있을 확률은 얼마기 때문에 배반 사건에선 너가 0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겠니? 얘가 0 되니까 이거 빼버리면 뭐만 나와? PA 더하기 B는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PA 더하기 PB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배반에 표시하는 거는 얘도 있지만 누구도 배반에 대한 표시라고 P, A 교집합 B가 0이다. 이런 확률은 없다. 배반일 때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배반에 대한 그 의미로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문제 만나서 4점짜리 문제를 풀 때 독립과 배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로테이션으로 돕니다. 문제가. 그러면 다음 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조건부 확률 공식으로 푸세요. 자, 다음 문제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으로 푸세요라고 문제에서 말하지 않죠. 그냥 주사위를 던졌다. 동전을 던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문장을 한참 읽다가 보니까 내가 이건 조건부고 이건 독립시행이구나라는 걸 판단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공식을 외우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저게 과연 그 공식을 쓰는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저거랑 관련한 문제를 우리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집에서 공부를 좀 해줘야죠. 뭘로? 센수학 같은 걸로 집중적인 연습을 하고 와도 못 맞힐 정도로 어렵거나, 알았지? 우리 교재가 어려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저 부분들을 인터넷 강의, 무료 강의 같은 걸로 좀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들을 때 아마도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왜 거기서는 무료 강의니까 고난도 문제는 안 풀 거야. 하지만 우린 여기가 고난도 반이잖아.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공부를 알아서 각자 예습을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좋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랑 관계한 문제 4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